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1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24분입니다.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할게요.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영상은 없고 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.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중요한 지지선이 아닐 수도 있죠. S&P는 나스닥이 좀 중요한 자리였는데 하여튼 지지선 부근이었기 때문에 뭐 상승 마감했다, 반등했다,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락 도중에도 충분히 뭐 반등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뭐 상승 마감했다 보시면 되겠고요. 어젯밤에 이 미국 증시를 상승하게 한 건 제 생각엔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봅니다. 하나는 이제 명목적으로는 그거지. 명목적으로는 하나 그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, 실업률이 좀 높게 나왔다는 거, 그게 솔직히 어제 시장을 상승시킨 명목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. 또 하나의 이유, 그죠?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 고용 지표, 그건 명목적인 거. 그리고 제 생각에 진짜 이유는 뭐 중국의 부상, 뭐 이런 것이 하나의 좀 큰 상승의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중국에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? 어제 중국에서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. 중국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죠. 중국 당국의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자성론을 제기했다.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방역 정책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한 거죠. 중국 증시 급등하면서 원자재 급등하고 뭐 달러도 급락하고 이런 어떤 전형적인 위험 선호의 모습이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큰 호재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명목적으로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어떻게 돼서 긴축 우려가 줄어들었다. 명목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. 금융시장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자세한 좀 실질적인 미국 증시가 오른 이유는 중국의 뭐 레벨업, 뭐 중국의 뭐 방역 정책 이런 게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뭐 굳이 뭐 비율로 따져봐라 그럼 3대 7 혹은 뭐 4대 6 이 정도로 하여튼 중국발 이슈가 좀 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. 솔직히 지금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어젯밤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이 실업률이 0.1 높았는데 예상치보다 그것 때문에 긴축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아직도 웃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건 조금 좀 아닌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아예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고용 지표 때문에 한 뭐 3대 7 정도 뭐 아니면 뭐 4대 6 정도 뭐 이 정도로 해서 뭐 고용 지표가 미국 증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는 뭐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일단 그 정도로 고용 지표는 받아들이고 있고요. 하여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중국 증시의 움직임과 뭐 원자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새로운 호재로서 지금 시장에 인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지금 이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새롭게 등장한 호재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. 이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지금까지는 뭐 중국이 뭐 정치적인 뭐 그런 불확실성도 있고 뭐 방역 정책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 좀 비교적 물 말아먹고 있었죠. 중국이 안 좋았는데 뭐 제로 코로나를 완화한다 이러면서 지금 중국 증시가 어젯밤부터 이제 확 오르기 시작했는데 어제부터요.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원자재라든가 뭐 이런 반응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. 지금 이런 반응을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뻔한 재료긴 합니다.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엄청 써먹은 재료잖아요. 근데 이제 어제 시장 반응을 보면은 시장은 사실상 어제 있었던 이런 중국의 이런 일들을 그 마치 새로운 재료로 지금 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야 저것도 뭐 방역 정책도 약간 장난치는 거 아니냐 가볍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좀 굉장한 호재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시장이 일단 그렇대요. 주식시장, 금융시장의 반응이 이걸 지금 굉장히 새로운 호재, 뭐 굉장히 큰 호재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어젯밤 반응을 보니까.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거의 뭐 새로운 호재가 등장한 것에 준하는 그런 급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저의 생각이 맞다면은 이제 미국 증시는 뭐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고 다음 주 세계 증시는 이거 테스트 하겠죠. 새로 등장한 뭐 중국의 뭐 어떤 뭐 부상, 뭐 중국이 뭐 다시 뭐 세계 경제의 뭐 엔진으로서 다시 뭐 재시동을 거는 것이냐, 뭐 이런 호재. 또 그리고 악재는 뭐가 있겠습니까? 악재라면 FOMC 매파적이었던 거 있죠 지난주에. 매파적이었던 FOMC 회의와 이 중국발 호재 이거 두 개가 이제 누가 더 힘이 센지를 놓고 싸우겠죠. 중국발 호재, FOMC 매파적인 거, 호재와 악재가 치열하게 싸워서 다음 주에 센 놈 쪽으로 기울어지겠죠, 그죠? 호재가 더 크다라고 인식되면 이제 좀 오를 거고, 악재가 더 크다라고 인식되면 떨어질 거고, 아마 이런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.
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시장이 뭐 시원하게 아래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, 아직 그 아무리 약한 미국 증시도 밑에 지지선을 뭐 하나 깔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당장 막 달린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거죠, 그죠? 그 와중에 이 중국발 호재가 일단 등장하긴 했습니다. 사실 그 중국 같은 경우 그 예전에도 사실 어떤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서 굉장히 큰 성장 엔진으로서 큰 역할을 하긴 했었어요.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땠습니까? 미국이 맛이 가는데도 불구하고, 그래서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. 이 양적 완화한 거 이 돈을 그대로 받아다가 중국이 2008년부터 해가지고 지난 10년간 쭉 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쫙 커 올라오면서 세계 경제를 결과적으로 살렸다라고 봐도 그다지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. 물론 이제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었던 건 미국의 양적 완화로 공급된 뭐 싼 달러, 엄청나게 많은 달러가 중국으로 가면서 중국이란 큰 성장 엔진이 돌아갈 수 있었던 거긴 한데, 아무튼 이 중국 같은 경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세계를 들썩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어쨌든 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, 경제적으로 봤을 때.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뭐 제로 코로나를 뭐 완화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시 뭐 세계 경제를 중국이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기대감 뭐 이런 게 조금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굉장히 큰 호재로 일단 보긴 봐야 되겠죠. 지금까지 악재들만 가득했던 시장이었긴 한데 일단은 좀 깜짝 변수가 하나 나오긴 한 겁니다. 호재가 나오긴 나왔어요. 근데 뭐 일단 중국도 근데 심상치는 않죠, 그죠? 아무리 세계 경제 뭐 성장의 엔진이 중국이고 아무리 지가 강력한 엔진이라고 해도 하여튼 미국이 그 연료를 넣어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. 근데 지금 미국이 연료를 넣어주고 있지는 않죠.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고 통화적으로 완화 정책을 해야 중국이란 엔진이 돌아가는 건데, 아무튼 근데 요즘 이 넣어놨던 연료를 빼가는 게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이라 갖고 긴축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그렇게 뭐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아무튼 뭐 이런 호재가 등장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놓고 싸우겠죠, 그죠? FOMC, 매파적인 FOMC와 살아나려는 뭐 중국 경제, 이걸 놓고 이제 세계가 다음 주에 뭐 싸울 것 같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여튼 뭐 어젯밤에는 그래서 다양한 연은 총재들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미국은 계속해서 뭐 완화 긴축적인 정책을 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FOMC 매파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죠?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하여튼 하루가 마감이 됐습니다. 하여튼 어젯밤 같은 경우 그 FOMC 회의 이런 것 잊어버리고 아무튼 중국발 경기 뭐 상승 기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하여튼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를 살펴봤고,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에 그런 걸 놓고 싸울 건데, 이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 주에 경제지표 발표가 있습니다. 중요한 거죠, 그죠?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 목요일 날에 미국에서 코어 CPI하고 CPI가 발표가 되니까 물가지표 잘 봐야 되겠죠. 이게 그나마 좀 주춤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면은 이제 증시는 진짜 상승 쪽으로 좀 전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, 이것도 CPI가 또 계속 높게 나와 버리면은 계속해서 그 긴축이 세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하여튼 중요합니다. 주 후반에 있는 요 지표를 좀 잘 보셔야 되겠어요.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렸고,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는 요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. 그 미국장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, 3720이라는 자리 지금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중국발 호재, 뭐 혹은 뭐 고용지표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한 거죠. 그래서 일단 뭐 3720, 뭐 3900 다시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. 이 박스권을 다운시키겠다,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는 일단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이 안에서 좀 싸워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레벨을 다운을 시키긴 시켰는데요. 이 지금 이제 1850이라는 자리, 지난번에 강하게 붕괴시켰다가 이제 진짜 붕괴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일단 상승을 하면서 이 부근으로 올라왔습니다. 살짝 돌파 한착 하긴 했는데 그다지 큰 의미 있는 돌파 한착 같지는 않고, 다음 주에도 테스트를 하긴 하겠죠. 이 1850이라는 자리를 돌파 한착 하면서 다시 그래도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갈지, 아니면은 이제 요 아래 쪽 레벨 다운이 된 거를 이제 확인을 할지, 요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.
하여튼 근데 일단은 나스닥이 약하니까 이 약한 놈은 약하다고 봐주시고 조금 뭐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하여튼 뭐 반등이 올라왔으니까, 반등이 올라왔고 저항이 어디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보시고, 저항 돌파 한착 하면은 안타깝지만 포기하면 되는 거고요.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죠? 하여튼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뭐 호재 하나 있고 악재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싸우긴 싸울 건데, 그러니까 이제 강한 친구들, 명분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좀 상승도 할 수 있다고요. 예를 들면은 그 강했던 친구들 누굽니까? 중국, 뭐 한국, 독일 뭐 이런 친구들은 강하잖아요. 강한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일단 그나마 뭐 지금 어젯밤 호재가 나왔다 이런 거로 인식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뭐 급등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. 근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 중국하고 뭐 한국하고 독일이 좋은 거지 미국 나스닥이 좋냐 그건 아니거든요. 약한 놈은 약한 것만큼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뭐 나스닥도 분위기 좋으면 뭐 조금 더 상승 시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,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긴 하는데 강한 놈 말고 약한 놈으로 하시는 게 확률이 높을 거라는 거,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. 어젯밤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중국발 호재다 뭐 이러면서, 또 그리고 긴축 우려가 완화됐다 이러면서 달러가 급속히 약세를 보이고, 그리고 유로화가 보이다시피 급속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달러가 약해서 이렇게 원자재들이 상승한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면 원자재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니까, 그래서 뭐 국제유가나 뭐 구리가 저렇게 오른 것도 뭐 그런 식으로도 설명이 충분히 되긴 됩니다. 근데 아무튼 잘 보셔야 될 게, 지금 이제 달러가 약하다 그러면서 원자재들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인플레와의 싸움에서는 또 다시 한 발짝 그죠? 지고 들어가는 것일 수 있겠죠. 이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자, 하여튼 어젯밤 달러 약세 나왔다는 점, 또 그리고 뭐 긴축 우려 완화니까 금리도 뭐 다소 좀 떨어졌다는 점, 그래서 금융시장이 급속히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을 했습니다. 다만 이제 연속성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하여튼 또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.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어요. 미국 증시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느낌상으로는 그래요. 미국은 다른 나라 눈치를 잘 안 보더라고요. 무슨 이야기냐면, 좀 비유를 드리자면 한국 증시는 어떻습니까? 한국 증시는 뭐 오르려고 그러면 중국이 안 좋댄다, 뭐 오르려고 그러면 미국이 안 좋댄다 이러면서, 뭐 아니면 뭐 유럽이 안 좋댄다 이러면서, 뭐 오르려 그러면 뭐 어디 한 군데가 안 좋다 그러면 콜록하면서 한국 증시는 자빠지는 일이 되게 많았잖아요. 한국 증시는 가만 보면은 되게 그 외부의 영향에 취약하지 않습니까? 근데 아무튼 미국 증시를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, 미국은 뭐 유럽에서 무슨 일이 안 된다, 중국에서 무슨 일이 안 된다 그래도 그냥 우직하게 그냥 지 갈 길을 가더라고요.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. 미국은 주위 환경의 영향을 웬만해선 잘 안 받네. 제가 느낀 하여튼 미국 증시는, 미국 애들은 진짜 뭐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만 보면서 움직이고 있네, 진짜 얘네는 좀 선진적인 느낌이 난다라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하여튼 지금 아무튼 이번 지금 금요일날 나온 호재는 중국이 좋다라는 호재죠, 그죠? 중국이 오를 수 있다, 중국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입니다. 지금 호재는요. 근데 이거를 재료로 해서 미국이 과연 진짜 그렇게 올라줄 수 있을까? 일단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. 하여튼 그래서 뭐 약한 놈은 미국이죠. 지금 이 약한 놈이 중국발 호재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반응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, 하여튼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런 점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, 그렇다면 이제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, 여러분들?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급등 준비 맞춰놨었는데 드디어 미국에서 이제 오케이 했어요. 드디어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1% 상승 마감했잖아요. 이 얘기는 뭡니까? 미국 증시가 드디어 한국 증시의 급등을 허가해 주신 거예요. 드디어 너 이제 급등해도 돼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 주신 겁니다. 특별한 일 없으면 아마도 제 생각엔 갭상승 출발할 것 같고, 특별한 일 없으면 갭상승 출발해서 아마 원웨이 상승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. 그렇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308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, 선물 코스피 뭐 조금 더 무리하면 310 정도까지는 충분히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하여튼 급등이 뭐 준비를 다 맞춰놨는데 미국에서 오케이 해줬으니까 월요일 한국 증시는 하여튼 충분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, 코스피가 좋을 수 있다는 거지 저는 아직 코스닥이 좋을 수 있을 거라고는 아직 그런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. 이 코스피가 오른다는 이야기는
어쩌면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두 놈만 오르면서 또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상승장이 특징이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라고 하면 대형주 두 종목만 가지고 지수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, 아니면은 그 900종목, 1000종목을 다 같이 골고루 올리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, 지금 솔직히 1번 하겠습니까? 2번 하겠습니까? 분위기상 지금 1번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되거든요.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거 지금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, 그리고 삼성전자 6만원 돌파한 차게도 딱 이상하지는 않으니까 솔직히 1번일 확률이 전 더 높을 거라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대형주만 돈 쏠리면은 코스닥은 또 굉장히 또 억울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강한 거는 코스피입니다. 코스닥은 별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. 이게 오른다고 해서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고 좀 지금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달러가 엄청나게 급락했으니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일단 박스권이 아니고 박스권이 일단 붕괴될 가능성이 있겠죠. 조금 더 강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요, 그죠? 그래서 뭐 하여튼 거기에 맞게 그냥 보이는 그대로 좀 순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하여튼 이 지금까지 이 기간 조정이었는데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 연결되면서 이 어떤 조정의 기간이 좀 더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추세 전환 뭐 이런 가능성 없지는 않은데, 근데 솔직히 좀 지금 추세 전환 이야기하기는 좀 너무 빠른 것 같고요. 아무튼 아직까지 원하는 약세 추세인데 약세 추세 중에 조정이 나오고 있다. 조정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. 이렇게 보는 게 맞긴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 한번 쭉 드려봤습니다. 한번 주말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. 그 중국이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오른 것들, 그런 게 다음 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, 이런 걸 새로운 악재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, 뭐 일단 저는 일단 새로운 악재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. 시장의 반응이 새로운 악재, 그 악재가 아니고 호재죠, 그죠? 시장의 반응이 새로운 호재가 등장한 것처럼 그래 반응을 해줬으니까 우리도 그냥 편안하게 그 중국 이슈를 새로운 호재가 등장한 것으로 봐줘야 되는 게 아닐까. 한번 하여튼 그 다들 뭐 여러분들만의 그 어떤 그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.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